지난 시간에 뉴런 배웠잖아. 그지?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애들 뉴런이라고 불렀고, 걔들이 신경계에 속하는 세포야. 뉴런은 감각 뉴런하고 연합 뉴런, 운동 뉴런으로 나뉘었고, 걔들 모양 꼭 기억해라. 알았지? 신경세포체가 뉴런 중간에 붙어있는 애들이 무슨 뉴런이었니? 이렇게 생긴 애들. 단식으로 표현할게. 이렇게 생긴 애들이 무슨 뉴런이야? 이 모양 꼭 기억해. 이 감각 뉴런이야. 기억나지? 오케이? 이런 모양으로 비교적 이 뉴런보다 짧은 애들이 무슨 뉴런이었어? 이게 연합 뉴런이란 뉴런이었다. 기억하지? 이게 운동 뉴런이고, 뉴런의 모습은 기억해놔. 알았지? 이게 우리 몸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얘를 구성하는 게 누구라고? 중추신경계가 얘들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말하는 중추신경계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그래. 명령을 지시하는 거. 알겠지? 얘들은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 운동뉴런. 얘들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감각뉴런. 모습 보이지?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어요? 뉴런? 모습? 화나는 일 있어?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어. 빵긋빵긋. 발가락 깜지락거리지 말고 빵긋빵긋 웃어. 다시. 신호가 오면 감각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운동기관 쪽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신호의 전달 순서도 잘 알아둬. 그리고 이게 감각이고 이게 운동 뉴런이잖아. 얘들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말초신경계 구성이다, 여러분. 말초라는 게 끝과 처음이잖아. 말초신경계. 가운데 있는 요놈은 누구고? 중추신경계고. 이게 지난 시간에 이쪽 뉴런 쪽을 배우면서 처음 너희들이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기능적 특징에 대해서 배웠지. 둘 중에 원심성 뉴런이 누구였냐? 원심성. 원심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 우리가 막 돌멩이를 돌릴 때 탁 놓으면 어떻게 돼? 튀어나가지.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중심은 얘야. 얘를 중심으로 밖으로 명령을 뿜어져 나가는 것들, 전달하는 것들. 이게 원심성 뉴런이야. 알겠니? 얘가 뭐라고?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 감각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받아서 몸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애들. 이게 구심성. 봐라. 얘가 뭐라고? 구심성. 같은 기억 있잖아. 기억. 구, 감. 얘들은 원심성. 운, 원. 이해했어? 요렇게 알아도 요런 것도 가끔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이런 뉴런에 대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배웠던 거 있지? 잠깐 배웠던 게 바로 신호의 전달이야. 전달. 페이지 어디? 80쪽 한번 펴봐. 80쪽. 자, 흥분이란 말을 잘 들어봐. 자, 흥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느껴지는 거야. 감각을 느끼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우리 몸은 예민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흥분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극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거기에 보면 흥분의 전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뉴런으로 외부 자극의 변화가 감지가 되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동을 하느냐, 그걸 배우는 거야. 알았지? 그게 감각 뉴런이든 운동 뉴런이든 혹은 연합 뉴런이든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흥분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가는가, 그 원리를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약간의 사고가 좀 필요하다요.
이걸 그냥 혼자 막 공부하다 보면 깨닫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깨닫는 친구들 되게 많아. 미리 깨달아 놓으라고. 봐라, 암기는 전날 외워도 돼. 근데 이해는 지금 해놓는 거야. 이거부터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 내가. 봐라, 흥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줄게. 흥분, 느낄 수 있는 최소 자극의 세기라고 알아두자. 사실은 느낄 수 없어도 흥분은 일어날 수 있어.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느낄 수 있는 자극을 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 바로 이런 표현을 써.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라고도 얘기한다. 자, 역치가 뭐냐? 이런 거를 말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룰 게 누구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다 뉴런 하나 그릴게. 무슨 뉴런이니? 연합 뉴런 아니야. 그럼 무슨 뉴런이야? 운동 뉴런이다. 맞지? 운동 뉴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를 말한다. 요 사이를 말한다. 알겠지? 이걸 앞에서는 축삭돌기라고 배웠지? 요 말이 이 말과 같아. 신경섬유. 사실은 너희들한테 신경섬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부분 여기다.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뉴런 안쪽이고 뉴런 밖, 여기도 뉴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선이 뭘까? 이 선, 요거나 이 선이 뭘까? 바로 세포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냐? 여러분은 세포막은 잠깐 볼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인지질이거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얘가. 근데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존재합니다. 보세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막단백질. 그래서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웠다면 인지질로 지나가는 건 기체라든가 지용성 물질들, 그 다음 단백질로 이동하는 것들은 이온이라든가 조금 고분자 물질들이 이동한다라고 배웠을 거야. 기억나냐?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에 중점을 좀 두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될 게 막단백질이에요. 자, 이 막단백질은 여러분들 생투에 들어가면 뭐 운송단백질이라고 배워요. 통로단백질, 운송단백질, 이런 게 다 수송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막단백질도 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이 종류가 뭐냐? 확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단백질이 있고요. ATP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ATP가 필요한 것들을 능동수송. 질문, ATP 어디서 만들어졌어? 목소리 작게 할까? 아침부터 너무 목소리가 커? ATP 어디서 만들어졌지? 세포 소기관에? 리보솜? 아이고 똘똘하네. 괜찮아. 고맙다. 대답해줘서. 미토콘드리아예요. 아 그래요? 기억나잖아요. 세포 호흡에서 배웠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해당하는 과정이잖아요. 맞죠? 이화작용 이렇게 배웠지만 선생님이 주의 있게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그렇게 이화를 시키면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그 중에 40%를 ATP로 동화도 한다. 기억하라고 했죠 제가. 미토콘드리아는요 물질 대사를 하는 곳이다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이화작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동화도 있다. 그래서 ATP 합성이 일어난다. 알았니? 그 ATP 합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런 데 쓰인다고. 알았어? 질문. 이 뉴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을까 없을까? 이 뉴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을까 없을까? 봐요. 공부를 할 때 앞에서 배운 걸 계속 쌓아가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새롭게 보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배웠던 경험을 계속 축축해가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얘도 세포예요. 신경세포. 그럼 뭐도 있겠어요? 핵이 있을 거고요. 여기 점 핵. 그 주변에 뭐도 있겠어요? 세포 소기관도 있겠죠? 얘도 리보솜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신경세포라. 질문. 간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당연히 있겠죠. 세포니까. 이해 가요? 아까 이 친구가 말한, 여기 한 친구가 말한 리보솜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소기관에도. 걔가 단백질 합성 기관이거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리보솜이에요. 그러면 세포마다 뭐가 다르냐? 기본 옵션은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는 리보솜이 많아요. 왜?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세포마다 특징에 따라서 어떤 소기관이 더 발달하고 그런 거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있다고. 그럼 백혈구 알아요? 여러분 백혈구? 백혈구는 식세포 작용을 하는 애죠. 그럼 외부에서 항원을 흡수해서 얘를 어떻게 분해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가서 분해 요소가 갖고 있는 리소좀이 상당히 많아요. 걔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뒤에 가면 항체 그 생성 반응 이런 것도 배우는데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리보솜이 많아요.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여러분 펩신이 어디서 나와요? 펩신. 소화효소 펩신. 어디지? 여기구나. 여기. 펩신이 어디서 나와요? 아파. 빨리 대답해줘. 여기 어디야? 복부 이러지 말고 이 안에 있는 기관. 위죠, 위. 주세포라는 곳에서 펩시 노겐이 나오죠? 그럼 그 주세포라는 세포는 소화효소 펩시 노겐을 내보내는 놈이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거기도 리보솜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라고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는 지금 그 얘기는 접어두고 봐요. 이걸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자극이 이동을 합니다. 분명히. 이동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이동을 하는가? 생명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류의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껄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려워지는 게 이쪽인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하는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자, 들어봐요. 물리학이 쉽든 어떻든 간에 들어보십시오. 플러스란 뜻은 뭐냐면 이게 높다는 뜻이에요. 얘가 높다, 이거 높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마이너스보다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것을 플러스, 낮은 것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 전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압. 알겠습니까? 이 전압이라는 말은 이거하고 약간 달라요. 알았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보다 전압이 높다. 중력장으로 설명하면 칠판 위쪽하고 칠판 아래쪽하고 봅시다. 제가 분필을 놨을 때 떨어지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다 놨을 때 분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보드마카가. 그죠?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떨어지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뭐고? 플러스고요. 알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전압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세요? 이 차이가 전압이에요. 전압. 이 차이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쯤에서 보드마카를 떨어뜨리는데 기준이 교실 바닥이면 이 차이보다는 이 차이가 더 크지 않아요? 그럼 이건 전압이 크다라고 하죠. 여기를. 아셨어요? 이 높이 차이가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플러스가 뭐고 마이너스가 뭔지만 알면 된다고. 아,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물이 흐른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흐르진 않을 거 아니야. 물과 똑같은 게 뭐야? 전기역에서. 전류지. 맞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그 전류를 이거라고 한다고요. 생명과학에서. 흥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에 야! 그러면 아이씨 움직이지 않을 수 놀래켜 해야 되는데 한 놈도 안 놀래. 니네 내 목소리 들리니? 그럼 니네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라고. 알았어? 니네 몸에 지금 살아있다는 건 몸에 전류가 찌릿찌릿 흐르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발가락 움직이고 있지? 손 움직이고 있잖아. 머리 만지고. 그치?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이거 다 전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알겠어? 니네 몸에다 내가 만약에 전류를 뽑아낼 수 있는 장치를 꼽는다면 니네 하나 딱 꽂고 2명 꽂고 3명 꽂으면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꽂아갖고 게임도 하고 냉장도 돌리고 막 이럴 수 있다고. 높은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생체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러고만 알아둡시다. 플러스가 되면 어디로 전류가 흐른다?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걸 생명과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흥분이 이동한다 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무슨 표현인지? 그럼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얘가 합니다. 바로 막단백질이에요. 막단백질이. 여기에 존재하는, 잘 보세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지금은 선을 그려놨지만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막단백질이 존재를 할 거야, 앞으로. 알았니? 막단백질. 지금 내가 몇 개 그렸어요? 막단백질. 3개 그렸죠? 도형 모습으로 보세요. 3개 그렸어요. 그죠? 저 중에 하나가 얘고요. 나머지 2개가 얘예요. 확산은 무조건 이런 원리로 이동합니다. 들어보세요. 확산은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무조건.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확산의 원리가 뭔데요?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농도가 진하다는 건 밀도가 크다는 말하고 같은데 액체이기 때문에 농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능동수동은 에너지가 들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농도에서 억지로 고농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는 확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뭐 열 병합발전소 이런 거 있다. 혹은 또 뭐 재생발전소 이런 거 보면 밤새 낮에 생산했던 전기가 남아돌면 아래에 있던 물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전기가 많이 쓰여지는 낮에 다시 수력발전을 돌리는 거죠. 거꾸로 끌어올 때 에너지가 들겠죠. 이해 가세요? 그게 이거라고. ATP. 알았니? 그럼 여긴 뭐고? 에너지가 들지 않는 거죠.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 과정이 어렵습니다.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 좀 보세요. 교육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자, 이제 몇 가지 배웠어요, 여러분. 봐라. 뉴런도 하나의 세포야. 알겠지? 그럼 뭐가 있다? 세포질이 있고 이 안에 있는 게 세포질이야. 알았니? 이 안에 세포질이 있어. 세포질이 있고 물론 리보솜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겠지. 근데 그것들이 다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이쪽에.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알겠지? 그럼 여기는 어떤 역할이냐?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세포 중에 뉴런은 이렇게 신경섬유 같은 축삭도기가 발달한 애들을 말해. 그럼 여기서는 적어도 이동을 하는 거지. 뭐를 이동하는 거야? 전류를. 그게 흥분이야. 근데 흥분의 이동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막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이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두 종류는 확산해서 이동한다 해가지고 통로 단백질이란 말을 쓰고, 한 종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 수송을 하는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해. 또 하나, 이렇게 능동 수송을 하는 단백질이 멈추면 사람이 죽어요. 알았니? 니네 몸에 ATP 쓰는 기관이 뭐 있을까? 심장 있잖아요. 심장. 이거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책도 유명한 책 있죠. 멈추면 비로소 뭐 보인다. 뭐 있죠? 해민스님. 그죠? 니들은 멈추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능동 수송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함정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흥분이 이동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보는데 여러분 지금은 한 곳만 보세요. 한 곳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 쭉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저는 이 자리 긴 걸 축삭돌기라고 보고요. 어느 한 지점만 갖고 설명을 할 거라고. 근데 그래프는 옆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게 옆으로 쭉 이동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한 곳에서 일어나는 전압의 표현이에요. 전압이 높아졌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준 그래프를 지금 또 볼 거라고. 그게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 한 자리의 전압이 일정하다 갑자기 높아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다시 가는 거예요. 이 간다는 표현이 웃기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알았습니까?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뭔가 헷갈린다 그러면 파도타기를 생각하세요. 파도타기. 여러분 파도타기 응원해봤죠? 파도타기 응원이 자기한테 오면 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났다 앉아야죠. 기잖아요. 자기가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일어났다 앉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보면 그 응원이 쭉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바로 그 한 사람을 생각하라고요. 한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가 뭐다? 전위가 높아진 거고요. 앉았을 때가 전위가 낮아진 거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났다 앉았다는 전압을 그래프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자리 하나의 전압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게 어떤 모습이야? 역학적으로 보면 그냥 위에 일어났다 앉는 거야. 그걸 그래프로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옆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거 절대 아니야. 일어났다 앉는 모습을 시간당 전압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나온다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이 한 것만 정확히 알면 내신에서는 다 맞춰요. 그러나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두 곳, 세 곳을 그렇게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원리를 가만히 봅시다. 자, 왜 여러분들 돈을 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요렇게 시간당 요걸 보면 요게 자극 지점으로 또 멀리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그거 배우려고 돈 내고 앉아있는 거라고 니네가. 알았니? 집에서 혼자 보면 죽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 사람이 보니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전압을 갖고 있으면 이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멀다 가깝다 이걸 자기가 파악할 수 있으면 이 장이 고난이까지 끝난 거라고. 이해갔니? 여긴 1등급 킬러가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유전만 1등급 킬러가 아니야 얘들아. 유전 다음으로 어려운 데가 여기야. 알았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입을 굉장히 천천히 계속 설명해 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 잘 들어봐. 자, 봐봐봐. 뉴런은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받으면 우리는 감지를 하고 그것을 감각세포에서 연합세포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어떤 뉴런이요? 구심성 뉴런. 누구? 감각 뉴런이. 그 다음 여기서 분석을 하고요. 이 안에서도 움직이겠죠. 자극이.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에 따라서 손을 쳐라, 소리를 질러라, 눈을 크게 떠라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또 이동을 하겠죠. 이 모든 게 뭐라고? 흥분의 전달이라고요. 이해갑니까? 근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고.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뉴런 내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하고요. 여러분, 뉴런과 뉴런 사이의 공간을 세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보지 말고 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노트 필기를 할 일은 없고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방송을 찍는 거야. 찍어서 집에서 좀 보라고. 시냅스라고 했잖아요. 시냅스. 보여요? 찾았어요, 여러분? 시냅스라고 하는 거. 뉴런과 뉴런 사이의 공간. 거기가 시냅스예요. 시냅스라는 곳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그 자극을 계속 이어가게 도와줘요. 알겠어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란 말로 나와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동을 하니까 저는 두 군데를 볼 거라고요. 뉴런 하나의 이 안에서 이동하는 원리를 하나 볼 거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동하는 원리를 볼 거예요. 두 개 봅니다. 후자, 뉴런과 뉴런 사이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알았어요? 그리고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뉴런 내 하나는 진짜 잘 나와요. 그럼 봐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설명을 한 전기적 이동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 많이 들었죠? 전도. 뭐 믿으라. 이거 말고요. 이동하는 거. 전기적 전도 그러면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라고? 뉴런 뇌예요.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누구? 물론 저기 신경세포체도 전기적 전도에서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건 축삭돌기를 얘기하는 거다. 뉴런 뇌, 전기적 전도. 그러면 요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가지돌기 있죠.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로 흥분이 전달되는 그 과정.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과정. 걔는 뭐라고 하냐? 그냥 전도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고요. 흥분의 전달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동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학적 전달이라는 말을 쓸 거라고. 다시 들어봐. 나는 지금 두 군데 볼 겁니다. 첫 번째, 뉴런 하나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원리.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전기적 전도라고 할 거예요. 전기적 전도. 알겠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흥분이 이동하는 건 뭐라고 할 거라고? 화학적 전달.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니? 구분을 정확히 하라고. 니네 첫 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흥분의 발생이며 그 다음에 분극이며 탈분극이며 이런 말 나오죠. 잘 들으세요. 분극이며 탈분극, 재분극 이런 말은 전기적 전도일까요? 화학적 전달일까요? 같이 뇌를 공유해 봅시다. 분극이 뭐예요? 분극. 이해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뉜다고요.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든 밖과 안이 이렇게 나뉘든 그 안에서 나뉘든 이렇게 나뉘면 그건 화학적이에요? 전기적이에요? 전기적이라고. 알겠니? 분극, 재분극, 탈분극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전기적 전도에서 쓰는 말이라고. 알겠니? 그럼 그런 말을 묻는다는 건 뉴런 하나에서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오케이? 선생님 화학적 전달은 뭔가요? 안 나와요. 분극, 재분극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그냥 똑똑해지고 싶으면 아세틸콜린 이거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화학적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건 다 어디 얘기라고? 이거 하나 얘기라고. 이 하나. 뉴런 하나. 알았니? 그것도 한 지점을 갖고 설명을 할 거야. 이해 갔어? 이제부터 볼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배보상수 얘기해줬지? 기억나냐? 얘기 안 했나? 역치 얘기해줬냐? 역치? 역치 들었어 그지? 잘 들어? 냄새를 맡자. 댕댕이가 역치가 낮을까? 사람이 역치가 낮을까? 그렇죠. 그럼 뭘 의미한다? 역치라는 건 자극을 맡을 수 있는 최소 자극의 세기예요. 다시 말해서 최소 자극의 세기가 역치니까 그거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사람이 됐든 댕댕이가 됐든 반응을 한다고요. 그럼 댕댕이가 반응한 자극을 사람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그렇다고 걔가 자극이 없었는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분명히
자극은 있는데 주변에 자극은 와서 우리 몸에 뭐 전기적인 이상 기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댕댕이는 그걸 느끼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 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그걸 설명했죠. 나중에 선생님이 그 내신할 때, 문풀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왜? 그거는 내신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낸다니까요. 내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해드릴 건데 지금은 들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니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니까 어느 날은 못할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졸지 마. 졸면 여기 화면에서 내가 빠져나가서 니들한테 자극을 줄 수도 있어. 다시 생명 쪽에 그 유튜브 채널은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보내줄 거예요, 링크를. 니네 생명 수업 듣는 애들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알겠어요? 화학 채널은 화학 채널이 따로 있죠. 그 채널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생명 채널은 따로 놓을 거라고요. 그쪽 가서 보세요. 알겠습니까? 니네 반 이름을 딱 써놓을게요, 제가. 이루다라고 딱 써놓으면 니네라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알겠지? 다시요. 이제부터 우리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부터 볼 거냐면 전기적 전도부터 볼 겁니다. 자, 흥분의 전달 이동이라고 합시다. 흥분의 이동의 첫 번째 전기적 전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건 뉴런 몇 개가 필요해요? 이거 설명하는데 뉴런 몇 개가 필요해요? 한 개가 필요하잖아요. 저거 하나 갖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한자로 뉴런 네. 하나의 뉴런 넷에 일어난 일이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전기적 전도가 일어나려면 분명히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전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위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야 될 게 뭐냐? 바로 분극입니다. 이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분극이 뭐냐? 자, 사람의 뉴런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준비하는 거. 그게 분극 상태예요. 분극 상태. 어떤 상태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뉴런 하나를 축삭돌기 여기 잘라서 요만큼을 그릴게요. 요 선이 뭐라고요? 이거 세포막이에요. 이 선이 세포막입니다. 이 안에 있던, 봐요.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이동에 있어 이 안이 뭘로 바뀌느냐? 자, 기본적인 거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으면 이건 뭘 쓴 거예요, 지금? 바로 전위를 쓴 거예요. 전위. 자, 보십시오. 뉴런 뇌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나요?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맞죠? 밖은, 뉴런 밖은 뭐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를 띠고 있네요. 다시요. 뉴런 뇌는 뭐를 띠고 있고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요. 뉴런 밖은 뭐를 띈다고? 플러스를 띠고 있군요. 이해갑니까? 그림이 이해가요? 이 그림 이해 안 가면 이해가 어려워요. 안 가면 손 이렇게 살짝 들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거 그린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렇다면 저기 도형에 해당되는 빨간색 도형에 해당되는 막단백질은 요 선에 있을 거예요. 요 선에. 요게 세포막이니까. 이해갑니까? 그럼 이렇게 이건 결론이에요. 왜 뉴런 내 상태가 이렇게 존재하느냐예요. 바로 이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할게요. 봐봐요. 네모를 표현해 봅시다. 네모를 표현합니다. 이 네모가 뭐냐면 약속하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할 거예요. 막단백질 이름이에요.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애냐? 이겁니다. 능동 수송을 한다. 뭐를 소모한다? ATP를 소모한다. 질문, 이거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얘들아? 죽는다고 니들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멈추는 순간 니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멈춘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 능동 수송은 무엇을 이동하는 애냐? 얘하고 얘를 이동시키는 애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초를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졸면 끝나. 졸지 마. 물총 갖고 왔어? 찍찍. 자, 다시 여기 쓴 말 잘 봐. 잘 들어야 돼. 나트륨 칼륨 이온을 이동시키는 건데 얘들의 방향이 달라. 방향을 정해볼게. 얘야, 정의해봐. 이렇게 하는데 ATP가 소모된다고 얘들아. 알겠니? 그렇다면 지금 딱 그림 보이지? 나트륨 이온은 세포 어디에서, 뇌에서 어디로? 밖으로 이동하는데 능동수송이래. 질문, 나트륨 이온 농도는 어디가 높아? 졸면 안 된다고. 여기 중요한 거라고. 니네 이거 맨날 틀리는 거야. 이거 내신에선 100% 나오는 말이라고. 능동수송을 한대. 근데 나트륨 이온이 어디로 나가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간대. 세포 내에서. 아니라고 돼.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나간대. 근데 ATP가 쓰이는 거야. 왜 쓰여야 되냐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강제로 빼내야 되니까. 이해 가니? 그러면 이 결론으로 너희들은 결론을 뭘 외워야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알았지? 다시 분급, 탈분급, 재분급, 과분급, 분급. 이게 순서거든? 하여튼 급급급 떴지. 급급급. 이거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기적 전도야. 모든 일이 일어나도 첫 번째, 얘는 멈추지 않아. 얘는 절대 멈추지 않아. 멈추면 죽은 거야. 두 번째, 얘가 멈추지 않다는 건 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라고. 밖은 항상 이렇고 안에는 항상 이래야 돼.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어디 농도가 더 높아야 되냐?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항상. 기잖아. 밖의 농도가 높아야 얘를 밖으로 빼내는데 에너지가 들 거 아니니. 이해 가니? 그러면 봐요. 얘는 이거거든요. 칼륨 이온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칼륨 이온은 어디로? 세포 어디에서?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온다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그렇다면 결론, 칼륨 이온의 농도는 어디가 높다? 밖에보다 안에가 높은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칼륨 펌프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결론을 봅시다. 그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뭐를 한다? 낑낑거리고 이온들을 이동을 시켰는데, 아이고 얘 뭐야 갑자기. 나가는 건 나트륨 이온이요, 들어오는 건 칼륨 이온이거든. 됐지? 이것들이 세포 막 곳곳에서 일을 일으키는데 왜 안에는 마이너스냐고. 생각해봐. 이온들의 농도에 의해서 이 전하를 만든다면 나가는 놈이 많아야 돼, 들어오는 놈이 많아야 돼. 딱 보니까 이 세포 안쪽이 음전하를 떼야 돼. 그럼 나가는 양이온이 많아야 돼, 들어오는 양이온이 많아야 돼. 나가는 게 많아야지.
양이온들 밖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칼륨이온보다 나가는 나트륨이온이 많아야 상대적으로 안쪽이 음전하를 띠는 거야. 자, 들어봐. 세포 내 안쪽이 음전하를 띠는 이유야.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안쪽이 음전하를 띠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백질 성분이 음전하를 많이 띄어. 단백질 성분이. 근데 걔만으로 음전하를 띄진 않거든. 자, 여러분. 전해질 들어봤죠? 전해질. 전해질. 물에 녹아 이온화 되는 애들. 내 말을 잘 들어봐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바로 소금이죠. 소금. 소금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의 전화, 그러니까 띠는 양전화가 있겠죠. 염화 이온이 갖고 있는 음전화가 있겠죠. 둘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게 0입니다. 합이. 다시요. 칼슘 이온은 플러스 2가예요. 칼슘 이온은 플러스 2가. 그럼 염화 이온은 몇 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1가짜리 몇 개가 있어야 합이 0이 될까요? 2개.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라고요. 이온 하나하나가 전하량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전하의 합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해합니까? 그게 전기장의 순리야. 그럼 여기 봐라. 이 안에도 이 밖에도 전해질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극이 나뉘었냐고. 이건 강제로 누군가가 그 전하량 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그러면 얘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원래 없잖아요? 없으면 전기적으로 다 0이에요. 0. 0. 알았어요? 0인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 안에 있는 양이온들 빼내고 일부 양이온은 들어오고 하는데 나가는 양이온이 더 많아버리면 여기는 음전하량이 커질 거 아니야. 음이온이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맞지? 그럼 반대로 밖은 어떨까? 밖은 양전하를 띄겠죠. 양이온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수치가 막 수백 이게 아니에요. 얘가 3이고 얘가 2예요. 개수비가 3대2.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들 하나당 3대2지만 이 막단백질에 해당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 세포막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밖의 양이온이 세포 내 안쪽보다는 많아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라고요? 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분극입니다. 그럼 분극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 자, 분극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소가 뭐예요? 평소.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평소에 이래요. 평소에. 누가 계속 일하고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평소 상태인데 이 평소 상태하고 또 똑같은 말이 뭐냐? 이건 똑같은 말이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휴지 전이 상태다. 쉬고 있을 때라 이거예요. 얘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 일을 하고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전기적 세포 안쪽의 전기적인 흐름만 본다면 얘는 음전하를 쭉 띄고 있는 것이 외부 자극을 받지 않고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표현이에요. 얘를 보면 이게 휴식 취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안쪽 전이를 생각했을 땐 이렇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마이너스 70mV가 휴지 전이 상태입니다.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포막은 신경섬유는 ATP를 써요? 안 써요? 다시요. 이 평소 상태에서 우리 몸의 뉴런은 이 휴지 전이를 갖기 위해서 ATP를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ATP를 씁니다.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합니까? 얘들이 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ATP를 사용해서 이온의 불균형을 계속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 갔어요까지? 이게 평소 상태. 자, 봅시다. 어떻게? 0, 이거 전, 위,
자, 그러면 이게 분극 상태. 알겠어요? 이게 분극 상태라고. 이게 전이고, 전이를 보면 전압이라고. 전이라고 하자. 전압은 좀 물리적이다, 조금. 마이너스 70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무슨 전이 상태라고? 분극 상태이면서 휴지 전이 상태고, 알겠습니까? 자극을 받지 않는 평소 상태예요. 이해 갔어요? 이러려고 누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자극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든 뭔 자극을 받든 자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제부터 포커스를 하나로 맞춰요. 야, 정신 차려봐. 울면 안 돼. 여기 어렵다고 그랬잖아. 내가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지금. 3월이 되잖아. 그리고 4월이 되고 내신 준비를 할 때 내 장담하겠는데 니들 생명은 다 맞아 거의. 알겠어? 어렵고 힘들어도 다 맞아. 왜? 내가 그렇게 시킬 거거든. 나중에 지겨워서라도 문제가 풀리게 시킬 건데 방학 때만큼은 제대로 좀 들어봐. 좀 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니까 선생님이. 내가 이 부분을 왜 촬영을 하려고 했냐면 니들이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야. 그럼 니들이 지금 이거 듣고 집에 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하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졸고 있으면 차라리 안 나오고 이거 보지. 알겠냐? 정신 차리고 봐. 집중하자. 탈분극 의미를 잘 알아둬. 얘가 평소면 얘는 뭘까?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극은 꼭 역치가 아니어도 좋아. 역치란 내가 느끼는 자극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극도 충분히 줄 수 있잖아.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탈분극이 된대. 근데 내가 명시해 말하겠지. 포커스 정확히 맞추라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내가 몇 개 그렸냐. 안쪽에 6개 그렸지. 그럼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요 두 개만 계속 봐. 여기만 계속 보라고. 니들이 봐야 될 곳이 어디냐? 여기에 여기. 여기만 봐. 여기만. 요 부분. 요 부분만 잘 보라고. 요 부분이 자, 빡 자르고 요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여기에 자극을 내가 줄 거야. 딱 자극이 왔어. 오면 이제 얘들이 통로 단백질 얘들이 일을 하게 돼. ATP 쓰는 게 아니라 걔들이 통로가 열려. 자극을 딱 받는 순간 수용체계에 의해서 얘가 통로가 딱 열리는데 이 통로는 두 개가 있을 거야. 야, 눈치채봐. 어떤 통로가 있을까?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있는 거야. 알았냐? 알겠어? 그때 잘 봐. 이 안에 뉴런 안쪽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되겠냐? 요 부분이 플러스로 바뀌면 되지. 분극이 싹 바뀌어버리면 되잖아. 봐라. 지금 밑에가 마고 위가 뿔인데 맞뿔 했는데 뿔마 해버리면 여기 부분이 전이가 쑥 높아지는 거야. 그럼 양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흥분이 이동한다고. 그럼 결국 봐라. 이 뿔마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온들의 농도 차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럼 요 부분에 해당되는 통로 단백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그걸 잘 보라고. 자, 봐. 자극을 받았을 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나트륨 이온 통로 단백질이 오픈된다는 얘기야. 통로 단백질, 이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아니야. 얘들아, 자극을 받았어? 머릿속에 기억할 거. 나트륨 칼륨 펌프를 뭐하고 있어? 자극을 딱 받았을 때 얘 뭐하고 있냐고. 계속 자기 일 하고 있다니까. 이때는 멈추고. 그럼 죽는 거야. 얘네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얘는 계속 이거 하고 있다니까. 끊임없이 나트륨 이온 밖으로 빼내고 있고 칼륨 안으로 넣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
자극을 받지 않든 받고 있든. 알았니? 그런데 분극 상태는 나트륨 칼륨 펌프만 일하고 있고 살분극은 걔는 계속 일하고 있고요. 걔는 계속 일하고 있고 나트륨 통로만 열리는 거야. 알겠냐? 열리면 잘 봐라. 이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된다?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이동한다. 왜?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어떠니까? 밖에 높으니까. 그잖아 여기.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밖에 높다고. 그러니까 통로 단백질이 탕 열려버리면 강제로 나트륨 칼륨 펌프한테 쫓겨난 애들이 어우씨 밀지 마요. 막 쫓겨났던 애들이 야 문 열렸다고 하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갑자기 뭐가 되겠냐? 양이온들이 많아지니까 플러스로 확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 갔어? 됐어? 자 봐봐. 요렇게 이렇게 됐던 애들이 갑자기 얘가 이거 된다고 이게 봐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밖에는 계속 뭐가 될 거야? 플러스 G 밖에는 전위가 높아질 거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봐라. 요 부분이 이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요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순간적으로. 얘들은 여전히 이거죠. 여러분 봐봐요. 제가 지금 3개의 박스로 보여줄게요. 가운데 박스 왼쪽 오른쪽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 박스는 자 여기만 본다면 왼쪽과 오른쪽은 여전히 분극이라니까. 여전히 그죠? 여전히 분극인데 요 부분만 뭐가 일어난 거예요? 탈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분만. 왜? 자극을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걸 그릴게요.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얘가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화살표가 하나잖아요. 여기 화살표가 2개인데 얘 하나잖아요. 이게 통로 단백질이에요. 얘가 누구다? 나트륨 이온입니다. ATP가 쓰이나? 안 쓰여요. 이건 농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오픈이 딱 돼주면서 쑥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이거 누구라고 약속했어 우리? 누구라고 약속했어? 얘라고 하자고 했잖아. 얘는 뭔 일을 하고 있냐고? 여전히 이거 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 하고 있다니까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얘는 자기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계속 나트륨면 밖으로 빼내고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놈이 더 많은 거야. 우르르 막 애들이.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전위가 상승하죠. 그래서 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탈분극이라고 하는데 이때 작용하는 통로가 누구냐? 나트륨 이온 통로. 자, 봐봐.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나트륨 이온 통로는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안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 알았니? OX가 알았어? OX가 아니라 O가 이거라고.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지금 시간에. 이해 갔지? 얘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알았냐?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있거든. 얘도 이게 누구 통로라고? 칼륨이온 통로인데 얘는 사실 X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 약간 연료는 있어. 약간 연료는 있거든. 근데 자세하게 보지 마. 그냥 닫혀있다고 봐도 좋아. 통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칼륨이온 통로가 있긴 있는데 얘도 약간 그냥 이렇게 알아둘까? 그냥 얘는 X도 O도 아닌 뭐 이런 거예요. 일부가 좀 열려있어. 일부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야 지금 얘기는 즉슨. 알겠지? 그럼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0이고 이게 전위라고 할 때요. 마이너스 70mV에서 자, 이 부분을 지금 그리는 거 이 부분이 처음에 어땠어? 이랬지?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요.
이거는 뭐 35도 좋고 30 좋아요. 여기가 딱 올라간다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 여기. 이걸 뭐라고 한다?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보세요. 이 가로축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가로축은 시간이거든요. 자, 시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잘 봐요. 이렇게 전위가 올라갑니다. 그게 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내가 파도 타기로 보여줄까요? 그러면 평소에 이러고 있다가 자국이 딱 들어오면 내가 일어난다고요. 번쩍 일어났을 때 여기까지 모습을 보여준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알았어? 얘가 옆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지훈아, 그지? 졸지 마.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야. 자, 봐봐.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 요 구간을? 분극, 휴지전이 상태. 됐지? 요걸 뭐라 부른다고? 탈분극. 자, 요때 어떤 일이 난다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 세포 안쪽으로 뭐가 유입돼?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고. 그래서 전위가 올라간다고. 이해 갔어? 그러면 이 분극 상태와 탈분극 상태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 하고 있어? 계속 일하고 있다고. 걔는 멈추면 죽는다고. 걔는 이해 갔니? 여기까지 됐지? 내가 열어주니? 자, 다시 봐봐. 저렇게 탈분극이 되잖아. 그러면 뉴런 내 축삭돌기, 신경섬의 어느 한 부분이 전위가 확 높아졌잖아. 그러면 얘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 들어간 나트륨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을 해요. 양쪽에 분극 상태를 깨트린다고요. 그러면 다시 요 막단백질에 해당하는 나트륨 통로 또 열려요. 그것 때문에. 알았니?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얘가 그 자리에서 탈분극이 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태가 뭐냐면 재분극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가 재분극인데 그 지점이 계속 플러스 30을 유지하지 않는다고요. 저게 최고의 전이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봐요. 가운데는 뭘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봐야 될 거 가운데 부분이야. 알았니? 가운데 부분. 얘는 이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야. 이 상태로. 그럼 여기에 들어갔던 나트륨 이온들이 옆으로 막 이동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옆에 있던 바로 옆부분에 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거기가 뭐가 되는 거야? 탈분극, 재분극. 얘는 재분극에 도달하고 얘들은 탈분극에 도달하는 거야. 양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탈이 되고 탈분극이 되고 얘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재분극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봐요. 이렇게 뭐가 자극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세 명이 앉아있는데 세 명이 다 앉아있어요. 근데 제가 일어났다가 앉음으로 인해서 양쪽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걔들이 앉으면 또 저쪽에서 이런 것도 있겠지. 봐라. 내가 일어났다 앉았더니 얘가 일어났다 앉으면서 다시 일어나. 이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양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물론 옆으로도 오긴 오는데요. 재분극이 된 상태에서는요 웬만하면 영향을 안 받아요. 알았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재분극 상태, 원래의 휴지전이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원래라고 뭐죠? 평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원래가 마이너스 몇이었는데요? 70. 그 전이 상태로 돌아가는 중인 거예요. 재분극이. 그렇게 되면 일단 얘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작동하고 있다니까 계속. 얘는 멈추면 죽어요. 얘 통로는 뭐 한다고요? 닫혀요. 얘는 이제 닫힙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없어요. 얘가 열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륨 이온 농도는 어디가 높아요? 세포 안이 높죠. 정차려. 야, 기상입니다.
지금부터 졸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알았냐? 이 격추로 졸고 앉는 저기 지난주에는 멀쩡하더만. 다시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이 항상 높아. 칼륨 이온은 세포 안이 항상 높아. 그래서 봐라. 선생님이 요렇게 그리는 게 요게 누구냐라고 한다면 칼륨 이온 통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이게 칼륨 이온의 이동관입니다. 자, 칼륨 이온은 세포 어디에서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게 뭐라고? 확산이라고 여러분. 이게 확산이야. 그래서 능동성 반대였잖아. 그치? 능동성 반대라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확산이야. 그래서 농도가 어디가 높은 거야? 농도가 또 쓰는 거야 지금 내가. 칼륨이온 농도는 안이 밖보다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확산, 에너지가 안 든다고. 이해 가요? 됐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재분극 상태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관성의 법칙이 여기서도 성립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60도씨 물을 계속 온도를 낮추죠. 온도를 낮추면 몇 도씨 더 얼어요? 0도씨 더 얼어야죠. 근데 실험을 해보면 얘가 0도씨를 한참 지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0도씨가 돼요. 막 내려가다가 이거 아닌데 지나쳤다 다시 원위치로 간다고. 이런 현상이 꼭 역학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보세요. 시간, 전위, 그랬을 때 마이너스 70mV. 여러분 여기가 무슨 상태? 평소 분극 상태. 됐지? 그러면 자극을 딱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무슨 상태? 탈분극 상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원위치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요? 너무 올렸나? 뚝 떨어졌죠? 요걸 뭐라고 한다? 과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숫자를 외워두세요, 여러분. 얼마냐? 마이너스 80.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포인트 잡으라는 건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정보를 주는 과정이거든. 여기.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 봐봐라. 이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봐. 우리는 앉았다, 일어났다, 앉잖아. 그럼 거기를 키를 잰다고 생각해봐. 키를. 그럼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키를 계속 잴 거 아니야. 늘어나겠지. 앉을 때도 키를 잴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두 개가 나. 어느 분이 일어날 때랑 앉을 때 두 개의 포인트가 잡힌다고. 양쪽이 포인트가 두 개씩 잡힌다고. 항상 똑같은 게. 그런데 얘는 무조건 하나야. 얘도 무조건 하나고. 이게 니들 포지션을 정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값이야 저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최소 자극에서 최대 전위까지 이걸 활동전이라고 불러요. 활동전이. 그리고 가끔 요 정도에다 뭐 이렇게 잡아줘요. 이거 뭐 역치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거 이상은 튀어줘야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자극을 보면 역치 전위보다 좀 높은 활동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 자극수보다 좀 크게 자극을 줬다. 이거 어디에서 일어난 거라고? 한 지점, 이 한 지점에서 지금 한 지점에서 일어난 거라는 걸 명심하시라고 지금 얘기가. 알겠니? 됐지? 자, 몇 개를 거쳤니 얘들아? 아예 누워 자니?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지금 몇 개를 거쳤냐고. 분급, 탈분급, 재분급, 과분급, 분급. 이해했어? 소소하게 말하면 5개를 지금 해준 거야 선생님이. 어디서?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로축은 시간 그래프야. 됐냐? 그러면 이제부터 보여줄게. 봐봐. 너희들이 거기 공부를 하다 보면 너희들이 배운 걸 그대로 한번 이동해봐. 그래프가 하나 뜰 거야. 페이지 81쪽 거기 그래프 보이지?
뭐 탈분극도 보이고 재분극도 보이고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한꺼번에 그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요 지점은 0일 때라고 하고 니들한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잡아줘요. 이게 시간. 그리고선 여기가 마이너스 70.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30. 여기 전위 해놓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러는 시간에 따라서 됐어요? 얘 활동전이 얼마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갔어요? 최하부터 최고점까지 그 차이 이게 활동전이라고요. 이해 갑니까? 이 활동전이 값이 역치 이상은 돼야 우리가 느껴요. 역치를 여기다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뭐 예를 들은다면 역치는 한 40이나 30mV 된다 친다면 이거 마이너스 70이면 30mV 역치다 그러면 얘는 한 얼마 정도는 돼야 우리가 느끼는 거야? 한 마이너스 40 정도는 돼야 느끼는 거예요. 활동전이가 30 정도 되는 애들 40 정도 되는 애들 조건을 준다면 그 이상이라는 거죠. 얘는 100 빵 핀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건 세포 하나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중요한 점입니다. 세포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만큼 주나 뭐 한 50만큼 주나 역치 이상의 자기의 세계에서는 느끼는 반응의 크기 똑같아요. 알겠어요? 세포 하나에서는 지난 시간 거 기억나요? 다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봅시다. 여기까지 자를까? 여기까지 자르자. 여기까지 자르자.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자, 이 구간을 잘라보면, 우리가 잘라보면, 자, 이 구간에서 일어난 일을 볼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기도 계속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멈추면 죽어요. 다음. 나트륨 이온 통로 단백질은 이때는 아닌데 여기 이해 갑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상태인데 탈분극 상태로 이때만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전위를 높인다고 그 지점에. 칼륨 이온의 통로 단백질은요. 여기가 이거예요. 평상시 이거입니다. 평상시에. 그 다음에 평상시. 일부가 조금 열리긴 해요. 그래서 잘 안 물어요. 이것들. 이해 가요? 각 막단백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것을 알면 페이지 82쪽 맨 아래 보세요. 흥분 전도시 막 전이와 이온의 막 투과도 변화라는 말 보여요? 보이죠?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먼저 막 전이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잖아요. 이거 이게 막전이 이게 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크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투과도를 한번 많이 보세요. 누가 더 피크가 높아요? 나트륨 이온의 피크가 높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 중에 제일 많아요. 알겠습니까? 물론 걔보다 더 많은 이온이 하나 있죠. 염화이온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짜요. 바닷물의 구성 성분과 똑같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칼륨 이온은 피크가 작고 그 다음 얘들이 갑자기 막 투과되고 높아지기 시작한 게 누구 먼저 높아져요? 나트륨 이온부터 높아지잖아요. 그죠? 잘 들어요? 이 그래프를 파악할 때 이 그래프를 측정한 건 어디다? 세포막 안쪽을 갖고 측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포막 안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분극이 일어날 때 이미 나트륨 이온이 막 투과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막 높아진다고요. 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칼륨 이온이 막 투과되고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원위치로 돌아가요. 이해 갑니까? 그래프 두 개 보이죠?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 칼륨 이온의 투과도 보여요? 요걸 보면 당연히 칼륨 이온보다 나트륨 이온이 먼저 막 투과되고 커져야 돼요. 왜? 탈분극이 먼저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니까. 이해 갑니까? 보이죠? 한 번만 안 틀려 이거 알겠어요? 다음에 전장으로 잠깐 가봐요. 맨 밑에 확대경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극이 세기에 따른 전이의 변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자극이라도요. 자극을 주는 반복되는 시기가 짧아지면 더 큰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표현이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톡톡톡톡 쳤는데 내가 못 느껴요. 그럼 역치 이하의 자극이 세긴 건데 이거를 따라락 치면 느낀다고요. 세져서.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이거 실험으로 증명된 값이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자, 이제 전도 속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요. 자, 잠깐 퀘스천. 여러분 퀘스천. 잘 봐라. 이게 신경섬유막이다. 그러니까 뉴런의 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억. 이렇게 나왔다. 자, 여기 주목해봐. 질문이야, 질문. 이렇게 놨다고. 이거 정말 교묘한 문제거든, 얘들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쌤이, 봐라. 여기를 딱 스냅샷을 찍기도 한 거지만, 여기를 찍은 것도 되고, 여기를 찍은 걸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자, 위를 찍었다면, 기억은 뭐가 되는 거냐? 세포 밖이 되는 거야. 이쪽, 완이. 로마자 완이 밖이 되는 거라고 위쪽을 찍었다면. 그치? 근데 아래쪽을 스냅을 찍었다면, 여기는 세포 안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조건을 주겠지. 출제자가 조건을 주겠지. 자, 이게 칼륨이온이면 이게 칼륨이온이래. 칼륨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장박지는 두 개야. 나트륨 칼륨 펌프랑 칼륨 통로. 그지? 근데 이런 그림은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같이 있다고. 근데 얘는 하나만 있잖아. 통로 단백질은. 이게 통로 단백질인데 이게 칼륨이온이면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야, 얘는 지금 통로 단백질이면 칼륨이온은 항상 어디가 높다고 그랬어? 세포 안쪽이 높다고 그랬어. 안쪽이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건 확산인데 그럼 얘가 농도가 높다는 거 아니냐? 기지?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밖이야. 언제야? 재분급. 이 그림이. 이게 가니 지금 그림이? 됐어? 근데 봐라. 이게 나트륨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기억이 나트륨이온이야. 나트륨이온의 화살표가 하나야. 그럼 이거 통로 단백질이 맞아. 나트륨이온은 항상 어디가 높아? 밖이 높아. 세포 밖이. 그러니까 얘가 안으로 쑥 들어오면 완이 안이 되고 2가 밖이 되는 거야. 이해 가냐? 오케이? 이동 이렇게 일어나니까 탈분급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탈분급 상태에서 이러면 탈분급? 그럼 이건 나트륨이온이구나. 재분급 상태에서 그럼 재분급? 그럼 이 기억은 칼륨이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화살표 하나 있는 애들.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들어봐. 다시 한번. 니네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본이 되는 문제를 낸다고. 잘 들어 얘들아? 화살표 하나만 있으면 이건 능동수송이 아니야. 알았니? 그냥 확산이야. 그때 이것만 기억하자. 나트륨 이온은 밖이 높아. 농도가 항상.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뭔 얘기 다 물어봐. 야 봐봐라. 탈분극으로 나트륨 이온 농도 묻지 않아. 왜? 이때는 밖에 산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애들이 다 밖에 높은 줄 알아. 이런데 슬쩍 찌른다니까 이쪽. 재분극이나 분극 상태. 어디가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높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냥 어디든 다 나트륨 이온은 밖에 높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알겠냐? 칼륨 이온은 무조건 안이 높다고 생각하면 되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내가 얘가 만약에 탈분극이다라는 조건을 딱 주는 순간 이 기억은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럴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잖아. 그 2가 바뀌고 1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가 재분극이다. 그럼 칼륨 이온이 이동할 거 아니야? 재분극이면. 이거 칼륨 이온이라니까? 칼륨 이온은 무조건 안이 높아요. 알겠니? 그래서 2가 아니고 1이 밖이야. 이해 갔니? 써줄게. 이런 조건의 문제에서 탈분극이라고 조건을 딱 잡아주면
이 조건에 의해서 봐라. 기억은 누가 되고 나트륨 이온이 되고 알겠지? 그럼 니은은 농도는 아이씨 미치 1, 2 했을 때 1이 뭐가 되고 박 2가 안 이렇게 바뀐다고 조건을 잡아주면. 근데 조건이 재분극이다 라고 잡아주면 이 기억은 칼륨 이온이 되는 거고 안이 1이 되고 밖이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 요 조건을 누구를 잡아주냐에 따라서 기억 1, 2가 다 바뀐다고 기억하라고. 오 10분 있다. 네? 저기 중학교? 네. 옆에. 네. 됐어요? 이해 갑니까 이거? 자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기본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보세요 이제. 잘 들어. 지금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이쪽까지 다 맞춰서 내가 학교 가면 선생님들 수업이 이해가 가. 알겠니? 잘 봐라. 자, 뉴런을 그립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그리고 속도를 줘요. 2cm per 이거 밀리세크라고 하거든요. 1초가 1000ms예요. 1초가 1000ms인데 여러분 그냥 1초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자극을 주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2cm, 4cm, 6cm. 자, 이렇게 줬어요. D1, D2, D3라고 잡았어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거야. 우리는 하나만 봤잖아? 지금 저 세 포인트 보이지? 아니, 자극을 준 지점도 같이 봐도 돼. 이 0인 이 지점도 봐도 돼. 잘 봐요.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줘. 여기 시간 써주고요. 그리고선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1, 한 이 정도 잡아봅시다. 2, 그 다음에 3, 4, 마이너스 70, 여기를 30, 그리고 이 정도가 뭐 0이 되겠죠. 자, 이래 놓고요. 시간을 줍니다. 잘 들으세요. 4초 동안 이라고 한번 줘볼까요? 4초. 4초 동안. 자, 이렇게 시간을 줘볼게요. 됐습니까? 4초 동안 그냥 4초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모든 지점에. 그때 전위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저기 위치가 0인 지점 보이죠? 됐어요? 0인 지점은 4초간 했으면 잘 봐요. 이동 시간이 몇 초 걸렸을까요? 0초 걸리죠, 당연히. 이동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제자리인데.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초 후에 얼마예요? 자, 요게 뭐냐면, 전이 이동 시간이 이게. 이거는 자극이 이동 시간이고요. 자극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그 지점에 도착했으면 전이가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극의 이동 시간, 그 다음에 전위 이동 시간 합친 게 총 시간 그리고 그때의 전위값 찾는 거예요. 요거 둘이 합친 게 항상 4가 나오면 돼요. 둘이 합친 게. 그러면 얘는 요 0 위치니까 이동을 하나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전위 이동 시간만 4초예요. 4초? 4초라 이걸 4ms라고 해야지.
4ms. 그렇다면 4ms만큼 가보세요, 여러분. 봐요. 여기죠? 이 마이너스 총 시간 뭐 4ms가 되고 70mV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에 2cm 지점은 여러분 요게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 해석해봐요. 1ms당 몇 cm 가는 애라고요? 2cm 가는 애예요. 알겠습니까? 공식 쓰지 마시고요. 1ms당 2cm 간다고 그럼 2cm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1ms 걸리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1ms입니다. 그럼 전이 이동시간 얼마야 돼요? 자, 1ms는 여기 이동하는 데 썼고 요 2cm 자리에서 나머지 3ms 동안 전이를 할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니까 요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80. 과분극이죠? 그래서 얘는 총 시간 4ms예요. 전이 마이너스 80. 다음 4cm일 때 쳐볼게요. 여기 이제 D1이 되겠죠? 여기가 D2가 되겠고요. 자, 4cm를 가려면 몇 밀리세크가 필요해요? 2ms 필요하죠. 그럼 여기가 2ms고요. 그럼 전이 이동 시간은 나머지 2ms 동안. 그래서 얘가 한 0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총 시간은 4ms고 0mV. 자, 그 다음에 D3 6cm를 가봅시다. 6cm. 6cm를 가려면 3ms가 필요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동 시간은 3ms고요. 그 다음 전이 이동은 나머지 1 남았잖아요. 1까지 가면 얼마가 됩니까? 총 4ms가 되고요. 총 시간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70.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면 어려운 문제가 이제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깝잖아요. 이 그림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이 그림에서 저 뒤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전이 시간이 길수록 이동 시간은 짧아야 돼요. 이해갑니까? 왜? 총 시간이라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동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전이 이동 시간이 있다고요. 이게 이 차이가 있다고요. 자극이 이동하는 건 저 속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극이 이동하는 건. 알겠어요? 도착을 하고 나면 전이 이동 시간은 똑같이 따른다고요. 같은 뉴런 하나니까. 알겠니? 그럼 저 뒤쪽 봐라. 여기가 어디 지점이었니? D1이었지. 여기가 어디 지점이었지? D2였지. 여기가 어디 지점이 D3였지. 뭐가 보여? 자극하고 가까울수록 전이가 저 뒤쪽이라고. 전이가. 왜? 금방 도착했으니까 나머지 남는 시간에 전이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다시 여기는 속도로 가는데 몇 초 걸려서 가는데 1ms밖에 안 걸렸고 전이만 3ms를 간 거야. 저 뒤로. 뒤로 갔다는 표현이 뭐냐면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이거까지 왔다는 얘기야 얘가. 근데 자극의 이동시간이 길면 전이 이동시간 짧을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이 앞쪽에 있다고. 자극으로부터 멀면 이 앞에 찍히고 자극 가까우면 뒤에 찍히니까 얘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쉬워. 자 봐라.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P점, Q점 이렇게 자극을 줬어. 어디다 줬는지 몰라. 그런데 뭐 이렇게 찍혀서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 60도 있고 마이너스 40도 있고 마이너스 80도 있고 어디가 자극을 준 지점이냐? 이게 답이야. 왜? 마이너스 80은 얘 하나밖에 없잖아. 얘 하나밖에. 마이너스 60은 봐라. 여기도 마이너스 60일 수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60일 수 있어. 이해 가니? 그럼 이건지 못 찾잖아 니네가. 생각해봐라. 야, 요 X 지점하고 삼각형 지점 누가 자극으로부터 가까운데요? 생각해봐. 요 X 지점하고 삼각형 누가 자극으로부터 가까운데요? 같은 뉴런 안에서. 잘 생각해봐. X는 멀리 갔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도착을 해서 요만큼 전이를 한 거야. 근데 삼각형은 일찍 도착해서 이만큼 전이를 한 거야. 둘의 시간은 똑같아. 이해 가니? 여기로부터 이게 전이 이동 시간이고 전이 이동 시간이 1, 2, 3, 4 뒤로 갈수록
전도 이동 속도. 이 속도는 되게 거리가 짧았다는 얘기야. 이동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라고. 자극 이동 시간하고 전 이동 시간이 4로 똑같다는 건 거리가 가까우면 자극이 이동하는 시간은 짧게 걸리겠고 전위를 많이 변했겠지. 애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 뜨는 쪽이 무조건 자극을 준 지점과 가까운 지점이야. 거의. 알았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이 앞에 얘가 마이너스 70이 있어. 여기도 마이너스 70이 있어. 그럼 이 마이너스 70은 이 뒤쪽이고 이 마이너스 70은 이 앞쪽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지금 내 말이 이해를 가는 친구들은 고급 문제를 풀 때 유리해집니다. 보세요. 그래서 플러스 30과 봐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은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수치 찾을 때도 저거부터 찾으라 하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흥분 전도 속도에 대한 표현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달 쪽을 할게요.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